안녕하세요. 세력입니다. 2024년 1월 11일 비트코인 및 알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살펴보고 비트코인이 현재 어떤 시점에 있는가, 단기 고점인가 이런 부분들도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알트코인 장세와 지금 보고 있는 이 비트코인 무지개 차트가 있는데 이걸 좀 참고를 해서 이번 시즌에는 비트코인이 언제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를 좀 살펴볼게요.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는 무조건적인 폭락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현재 지금 가지고 있는 코인들이 비트코인이 가격이 흐름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오르지 않는 코인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러한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굉장히 역사적인 날이죠.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 승인 나왔다. 선물 ETF 같은 경우에는 21년도에도 이미 승인이 됐었는데 현물 ETF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처음으로 승인이 됐어요. 블랙록, 피델리티 아크, 그레이스케일 등의 상장 신청 결국 수용됐다. 슬러 상장, 거래 승인이 지속 가능한 길, 투자 위험에 주의해야 된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앤슬러 위원장은 앞서 법원은 위원회가 그레이스케일의 ETP 상장 및 거래를 불승인한 이유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위원회의 처분을 취소했다며 이런 상황과 승인 처분에 대한 추가 논의를 바탕으로 비트코인 현물 ETP의 상장 및 거래를 승인하는 게 지속 가능한 길이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예전에 이제 그레이스케일이 운영하고 있는 이 비트코인 펀드 GBTC를 ETF로 전환하겠다고 SEC에 상장 신청서를 냈는데 이거를 22년 6월에 반려를 했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 그레이스케일이 소송을 제기를 했었는데 그 소송 결과 ETF의 상장 여부를 재심사하라고 결정이 나왔었거든요. 이러한 이제 과정을 통해서 ETF가 결국 승인이 됐는데 선물 ETF와 현물 ETF를 비교를 하자면은 구조적으로 다르고 운용 방식, 복잡성, 뭐 비트코인과의 시세 차이, 상장일 뭐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결과적으로 이제 운용 방식이나 복잡성에서 굉장히 좀 단순 명료하고 비트코인과의 시세 차이가 비교적 적기 때문에 이 현물 ETF가 승인됨으로써 결국에는 이제 기관에서 자금들이 많이 비트코인으로 흘러 들어갈 수밖에 없다. 이제 그렇게 모두가 보고 있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게 코인 시장에 130조 원이 유입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현재 전통 금융사들이 점치는 유입 자금 규모만 130조 원이 넘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국내 이제 연구원 NH투자증권 연구원 분도 전세계 ETF 자금이 중장기적으로 1에서 3% 유입된다고 가정하면 1000에서 3000억 달러가 규모로 진단된다. 이게 충분히 이제 맞는 말인 게 기존에 이제 전통 금융 기관들의 투자 자금이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비트코인 ETF가 승인됐다고 해서 이 투자 자금이 뭐 요 자산들이 다 이렇게 비트코인 ETF에 들어가진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여기 일부분만 ETF로 자금이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이 절대적인 규모 변에서 엄청나게 시장을 키울 거라는 이야기예요. 이거는 굉장히 그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도 나왔듯이 1에서 3%가 유입이 된다. 그 1에서 3%조차도 굉장히 금액이 크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게 ETF 승인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시장에 굉장히 큰 호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어떤 안정성, 뭐 기타 여러가지 측면에서 너무나 좋은 호재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 나오는 말이 비트코인 이젠 2억도 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2억도 누린다. 이젠 개당 1억 원을 넘어 2억 원까지 도달할 것이다. 그럼 과연 그렇게 될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가야 되는데 저는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번에 2억까지 쉽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걸 이제 레인보우 차트 보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볼 건데 최근 보고서에서는 2025년까지 비트코인 가격은 2억 6,200만 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랑은 좀 이제 관점이 좀 다른 거예요. 15만 달러에 15만 달러는 어떻게 보면은 가능할 수도 있다고 봐요. 25년까지 15만 달러면 거의 2억 가까이 되는 건데 뭐 1에서 2억 사이는 갈 수는 있지만 쉽진 않고
2억을 넘어서 3억, 4억, 5억이 되는 거는 진짜 불가능하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일단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비트코인 차트 간단하게 살펴보고 도미넌스 살펴보고 쭉 넘어가 볼게요. 현재 이제 비트코인 주봉 차트를 살펴봤을 때 정답지라고 제가 이제 항상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어요. 정답지가 뭐냐, 주봉 RSI와 VRV Z스코어를 보면 되는데, 그게 거의 진짜 정답지에 수렴한단 말이죠. VRV Z스코어를 살펴봤을 때 주봉으로 보면 그게 또 더 정확한데, 이 초록색 구간에서 사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 초록색 구간에서 사면 되는데, 지금이 이제 이 MVRV Z스코어가 구간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냐라고 하면은 19년 7월, 19년 이제 4월부터 7월까지 있었던 상승장이 있었던 시즌이랑, 그때가 이제 바닥에서부터 요 부분까지 올라왔었는데, 지금 이제 2023년부터 쭉 이제 바닥을 찍고 쭉 조금씩 올라와가지고 24년 1월 11일 현재 시점에서 이 정도까지 이제 올라왔어요. 이 정도까지 올라왔는데, 충분히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9년 7월과 좀 유사한 부분까지 올라오기도 하였다라는 것이고, 주봉 RSI가 그렇게 정확한 지표에 해당하다라고 제가 말씀드려왔는데, 여기 밑에 바닥을 찍었을 때 사면은 저점이었다 항상 말했죠. 매번 말씀드렸는데, 요런 이제 초록 색깔 구간이 오면은 단기적으로 이제 고평가 영역이다 라고 볼 수 있는 지점이었는데, 19년 7월에 이렇게 초록 색깔 두 번 봉우리 만들어줬죠. 실제 고점 21년 5월일 때 고점 형성해 줬었고, 21년 12월 고점일 때 거의 고점 부근까지 갔었습니다. 사실 19년 7월이랑 지금이 굉장히 전 시황이 비슷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좀 비슷하게 모양을 여기 이렇게 봉우리 하나 더 만든 다음에 가면은 거의 똑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 고점에 다다른 상황인 것 같다. 예, 저는 사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이제 ETF 승인 이후에 지금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지금의 어떤 단기 마켓 사이클과 현재 어떤 과열된 시장 분위기 이런 걸 놓고 봤을 때, 조만간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사실 그렇게 깊게 보고 있고요.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지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올 것이냐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도 조금 쉽진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도미넌스 차트가 그래도 현재 약 40일 동안 그래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올라와 주면서, 비트코인보다 상대적으로 알트코인들이 가격 흐름이 최근 40일 동안은 좀 상대적으로 좋았어요. 데이터상으로. 그런데 기존에 이제 기존 패턴들을 한번 기억해보고 살펴봤을 때, 도미넌스 차트가 무너지면서 알트코인 불장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지속되는 경우는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단기 불장으로 마무리를 하고 조정이 있지 않겠느냐, 이게 지금의 제 관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보면은 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해가지고, 지금이 이제 알트 시즌이냐 비트코인 시즌이냐,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세냐 알트코인이 세냐라는 거를 나타내는 지표인데, 지금 보고 있는 거는 이제 알트코인이 지금 좀 세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보니까 이게 현재는 이제 알트코인이 더 올라가고 있는데, 월 기준으로 했을 때랑 년 기준으로 했을 때랑 또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연 기준으로 하면은 비트코인이 훨씬 강세고, 월 기준으로 해도 비트코인 강세인데,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이 세다, 뭐 이런 거 볼 수 있는 것 같고, 중점적으로 보려고 했던 거는 비트코인 레인보우 차트인데, 이 레인보우 차트를 보면은 색깔별로 지금이 사야 되는 거냐 팔아야 되는 거냐 버블인 거냐 이걸 나타내는 거예요. 원래 영문인데 한국어로 제가 그냥 편하게 본 거거든요. 지금 너무 미친듯이 싸다, 요 파란색 구간 미친듯이 싸다, 그 위에 구입해라, 그 초록 색깔은 축척해라, 축척하고 그래도 싸고, 또 더 올라가면 호들, 거품인가요? 포모, 팔아야 되고, 최대 버블 영역은 이 빨간 색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 빨간색 영역까지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25년도 12월에는 얼마까지 올라가야 되냐면은 10만 달러에서 43만 달러까지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돼요. 이 차트대로 만약에 간다라고 하면은. 근데 이 차트가 조금 잘못된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과거 반감기 사이클이 나와 있고 고점을 형성하는 것이 나와 있는데, 고점이 이때는 실제로 이 최대 버블 영역까지 갔어요. 최대 버블 영역까지 갔는데, 두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이 빨간 색깔을 거의 터치는 좀 못했고, 세 번째 반감기 이후에는 빨간 색깔 근처에도 가지 못했고, 어떻게 보면 이 최대 지점이 주황 색깔이 소모가 강화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고점에서 끝이 났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차트가 이렇게 눕혀지는 형태가 좀 더 눕혀져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좀 더 눕혀져야 된다. 좀 더 이렇게 차트가 눕혀지면은 이번에는 그러면은 이 비트코인이 25년도에 만약에 고점을 형성한다라고 했을 때 기존 사이클처럼, 그러면 더 많이 누워서 저는 노란색 부분이나 여기 호들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노란색 부분이나 이거 거품인가요? 이런 구간쯤까지 갈 확률이 높을 것 같다. 저는 이제 이쪽 부분에서 끝날 거라고 보고 있는 입장인 거죠. 그러면은 그게 가격이 얼마일 거냐라고 살펴보면은 25년 10월에 만약에 끝난다라고 했을 때 노란색 구간에서 끝나면은 10만 불에서 14만 불이고, 호들이라는 구간에서 끝난다고 하면요, 이거 거품인가요? 라는 구간에서 끝난다고 하면은 14만 불에서 18만 불에서 끝난다. 10만 불에서 18만 불 사이, 만약에 25년도에 고점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될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번에는 조금 그래도 더 보수적으로 좀 가격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저는 그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시간 있으신 분들은 여기 블록체인 센터 .nft 사이트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시면은 꽤 유의미한 분석이 가능한 자료들이 많아가지고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다음으로 말씀드릴 거는 비트코인 반감기에 따른 하락이 무조건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로 그렇지는 않았어요. 역사를 살펴보면은 비트코인이 반감기 전에 크게 하락을 했던 거는 그 코로나 때 이렇게 하락을 했던 것이 사람들 머릿속에 남아 있어가지고, 반감기 전에는 크게 하락을 한다라고 잘못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보시면은 15년도, 16년도, 17년도 사이클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이 업앤다운을 반복하지만 저점을 계속 올려주면서 고점을 계속 올라가는, 그냥 쭉쭉쭉 우상향 하다가 요 구간에만 엄청 미친듯이 올랐고, 요 구간에선 자연스럽게 우상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이 마치 23년도가 딱 그래요. 23년도가 15, 16, 17년도 보여줬던 안정적인 가격 상승 흐름이랑 2023년도, 2024년도 보여주는 이 흐름이 상당히 비슷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업앤다운은 있겠지만 반감기 전에 미친 듯한 폭락이라는 거는 이전 2012년도, 13년도, 14년도를 봤을 때도 그런 건 없었어요. 저점을 이렇게 올리면서 고점도 계속 올렸죠. 그러니까 반감기 전에 폭락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코로나 때 말고는 딱히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도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단기 고점이라서 하락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 하락의 폭이 코로나 때처럼 엄청나게 깊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뭐 이번에 팔고 단기적으로 팔고 밑에서 비트코인을 잡겠다, 이런 관점은 어려운 관점이고, 코인의 경우에는 그게 좀 가능할 수가 있는 게, 비트코인이 만약에 20% 30% 하락하면 알트코인은 막 50% 뭐 70% 이렇게 빠져버리기 때문에 이건 좀 고민해 볼만 하죠. 50% 7%는 너무 또 크니까. 그래서 이거는 각자의 성향과 투자 상태 맞게 진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은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이야기인데, 최근에 이제 하바라는 코인을 들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은 이 하바가 한국 코인이잖아요. 근데 가격이 계속 이렇게 내려가고 시장은 지금 분위기가 상당히 좋은데, 내가 가지고 있는 코인은 계속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면은 진짜 그 상대적 박탈감이 심하게 든단 말이죠. 힘들어요. 되게 마음이 힘든데, 저도 예전에 이제
코인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할 때는 그런 상대적 박탈감이 진짜 힘들고 어렵게 느껴졌는데,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극복하고 이겨내야만 진짜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코인을 투자한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코인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대불장, 이 도미넌스 차트가 완벽하게 도미넌스가 빠지는 그 알트코인 불장이 왔을 때 가장 크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져가는 종목이란 말이에요. 제 투자 근거는 그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 그때가 왔을 때 매도를 한다는 게 제 생각인데, 근데 그때가 와서 만약에 오르지 않는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 실패인 거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 결정한 그 투자 시나리오가 있는데, 그 투자 시나리오가 아직 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코인들이 올라간다고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본인의 시나리오, 본인이 정한 그러한 매수 매도 계획이랑 다르게 이러한 상태에서 매도를 치고 다른 올라가는 말에 탑승을 하겠다, 이런 것들이 투자 실패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각자 이제 투자는 본인의 선택이고 각자 선택하는 거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참고하시면서 투자 진행하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변에 제 세력 채널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